안녕하세요. 한걸음 가족교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선생님 황샘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이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원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네, 대부분 가족분들이 술을 드실 때는 당장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전화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또 술을 또 잠깐 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술을 안 드시면 그때는 이제 뭐 술을 안 먹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술을 안 드시고 계시는 동안일지라도 또 언젠가는 술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술을 안 드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병원을 입원시킬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되게 그 병원을 찾아다니죠. 어느 병원이 좀 좋은 병원인지 치료를 잘하는지 그런 절차도 꼭 밟아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 병원에 대한 정보는 각 지역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잘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이라면 보건소나 아니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가능한 지정병원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지정병원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먼저 첫 번째 고르셔야 되고요. 병원에 가셔서 가족들이 한번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병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언제 환자가 와야 입원이 가능한지, 또는 혹시 올 때 준비물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 집에 중독 환자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이제 잘 친절하게 답해주는 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답변을 좀 까칠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해요? 병원에서 해요. 병원 특히 의사 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뭐 중독 환자라고 결론을 짓고 오는 거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약간은 까칠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입원의 결정도 누가 해요? 네, 의사 선생님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입원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와가지고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서류가 뭐 필요한지 빨리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 환자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지금 그렇게 환자를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가족이 혼자 왔는데 그 소리 듣고 나면 또 절망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집에 술을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안 오려고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맞아서 좀 입원을 꼭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서류랄지 아니면 뭐 준비물이랄지 혹시 이런 거 좀 미리 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내 받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좀 말을 좀 순화해서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정보를 얻는 데 편할 거예요. 물론 대응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을 바로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되게 외래에 계시는 간호사나 아니면 원무과에 계시는 분이거나 뭐 어떨 때는 뭐 사회사업가에 가셔서 문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정을 잘 말씀을 드려서 다른 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긴 얘기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하시면 되고 입원을 만약에 한다면 이 만약에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 보호자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보통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이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병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막 119 부르고 경찰 불러가지고 입원하려고 가다 보면
신분증을 되게 놓고 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입원을 할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내가 엄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병원에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보호자분의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과 질환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시키러 가기 전에 병동에 자리가 있는지 꼭 그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할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정병원이나 아니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받는 병원을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 중독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상주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정신과라 하더라도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받는 병원을 일단은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여쭤보신다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 소개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약력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병원들 가보면 거기에 그 뭐 중독과 관련된 뭐 이렇게 약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병원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실 중독 환자분들은 술만 안 드시면 정신적인 기능이나 신체적인 기능이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요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도 분명히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병식들을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환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지,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밥이 잘 나올까요? 예, 그렇죠. 우리 가족분들이 간혹 정말 왼수 같은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쳐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철문이 찰컥하고 닫히는 소리 들으면 심장도 찰컥하고 내려간대요. 그렇게 철렁하고 내려간 심장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부인 이런 반찬 좋아하는데 또 입맛 까다로운데 밥이나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날씨 더운데 입맛이나 있을까? 또 누구한테 맞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운 우리 가족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복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밥과 관련돼서는 모든 병원들이 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조리사들이 다 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족분들이 해준 밥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영양적으로나 밥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잘 환자들한테 나가고 있고요.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때리지 않을까 또는 누군가가 때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병원 내에서 그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환자 간의 다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직원이나 아니면 뭐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일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환자가 낯선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갖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인데요. 요즘은 다 핸드폰도 하는 병원도 있고요. 전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뭐가 불만이다, 밥도 잘 안 나온다, 냄새 난다, 여러 가지 의사는 돌팔이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가족들은 또 더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죄송한데 추천받아서 간 병원이면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도 술을 마셔서 식사 못 하시고 다른 사람이나 본인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조그마한 불편함은 그냥 무시하셔도 무관합니다. 치료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입원하기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어떻게 치료가 되고 또 환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궁금이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잘 준비해서 오시면 저도 성실하게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